안녕하세요 친구. 좋은 하루 되세요. 채널을 시청하고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러시아는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을 위해 자신의 위치와 군사력을 확고히 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 위 긴장 속에서도 지난 시간 동안 주요 국가들 간의 전략적 경쟁은 조용하고 끈질기게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여전히 이러한 전략적 경쟁에서 중요한 지역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된 영역이다. 한편 미국의 심각한 적대국인 러시아도 이 지역에 대해 분명한 성명과 행동으로 주목하고 있다. 미국이 동남아 국가들과 협력을 중시하는 것이 모두가 볼 수 있고 많은 대통령들을 통해 지속된 것이라면 러시아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의 전환은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최근 세계는 국방 및 군사 분야에서 러시아가 최고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러시아 해군의 날, 여러 동남아시아 및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대표가 게스트로 참여하는 MAKS 2021 항공우주 전시회와 같은 행사에서는 러시아의 군사력뿐 아니라 이 지역에 대한 모스크바의 전략에 대해서도 많은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 계속해서 국방력 과시. 캄차카에서 발트해까지, 동해에서 러시아 서부까지 러시아 함대 창건 325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해상 퍼레이드가 약 200척의 잠수함과 수상함, 80대의 비행기와 수천 명의 군인이 참가한 가운데 펼쳐진다. 러시아 해군의 5대 전략부대인 북부함대, 태평양함대, 발트해 함대, 흑해 함대, 카스피해 함대, 시리아 주둔 러시아 해군 본부는 다재다능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바다. 올해의 하이라이트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잠수함으로 불리는 전략잠수함 크냐즈 블라디미르를 포함해 러시아 해군이 운용하는 신형 핵잠수함의 등장이다. 이 밖에도 블라디보스토크의 태평양 함대 기지에서 베트남 해군의 트렌헝 다오와 쾅트렁 코르벳함을 포함한 외국 군함과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퍼레이드에서 인도, 이란, 파키스탄 군함의 참가, MAKS 2021 국제항공우주 전시회에서 5세대 다목적 전술항공기 체크메이트와 러시아 항공우주산업의 최신 제품들도 인상적인 데뷔를 하여 국제적 이목을 끌었다. 초기 결과에 따르면 MAKS 2021에서 체결된 계약의 총 가치는 최대 2,650억 루블, 약 36억 달러입니다. 특히 러시아 무기 수출 기업인 로즈보론엑스포트는 10억 유로 이상의 수출 계약을 13건 체결했다. 러시아 제조업체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는 러시아 항공기, 헬리콥터, 방공 시스템, 해군 및 지상 전투 부대를 위한 군사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여전히 유망한 시장이며 군사 및 민간 항공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러시아 전략의 초점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와 서방의 대결이 끊임없이 가열되는 가운데 가장 현대적인 군사 장비를 갖춘 대규모 항공 및 해상 시위는 강력한 힘의 메시지를 보냈다.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 경우 보복 공격을 수행합니다. 지금 러시아는 서부 2021이라는 올해 최대의 전략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훈련은 동맹국가의 군사 안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9월에 러시아와 벨로루시 영토에서 모두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러시아 군대는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및 키르기스스탄과 같은 중앙아시아 국가 군대와 합동훈련을 합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훈련이 본질적으로 방어적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방위 부문의 균형 잡힌 협력은 러시아가 모든 범위의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기 개발 강대국 간의 경쟁에서 러시아의 10년 후인 2007년 러시아군에 입대했지만 S-400 시스템은 이코노미스트와 국제평화연구소 스톡홀름 경제에 따르면 여전히 세계 최고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꼽히고 있다. 이 시스템은 최대 400km, 미국의 자랑스러운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보다 4배 더 넓은 범위까지 5분 이내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4대의 차량, 장거리 레이더 차량, 발사 레이더 차량, 발사체 차량 및 지휘 차량으로
구성된 전투단지도 패리어트 시스템의 3량 조합보다 더 복잡합니다. 패트리어트는 한 방향만 보호하지만 S-400은 모든 공격 방향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S-400은 패리어트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에서 S-400을 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터키도 규모에 맞게 미국 F-35 스텔스기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러시아의 S-400을 선택했다. 메블러 케부소글루 터키 외무장관은 제재 때문에 결정을 번복하지 않는다. 우리는 나토와의 관계나 유럽과의 관계를 대신해 러시아와의 관계를 선택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터키 외에도 S-400은 현재 러시아와 중국에서 군 복무 중이다. 가까운 장래에 벨로루시, 사우디아라비아 및 인도도 S-400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란, 이라크, 이집트, 카타르, 한국 등 S-400에 관심이 많은 나라들이 많은데 위의 국가들 중 일부는 미국까지 S-400을 사면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러시아에서 S-400 구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평판이 좋은 무기 수출국인 러시아도 고객들이 거부할 수 없는 판매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러시아는 침투할 수 없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판매했습니다. 올해까지 사르마트, 브레베스트니크 핵추진 순항 미사일 등 모든 방어 체계를 관통하는 무적 대륙간 미사일을 소유한 광고를 계속 방송한다. 이는 곧 고객이 S-400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러시아 관측통들은 무역 및 투자 수치를 보면 러시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하지만 안보 분야를 보면 러시아는 미국, 중국과 대등한 수준이며 영내 세력 균형도 언제든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에서 러시아는 결정적인 비장의 카드를 소유하기 위해 5천억 달러의 무역 거래량이 필요하지 않으며 러시아의 가장 진보된 무기를 누군가에게 제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극초음속 군비 경쟁을 주도하려는 야망. 2021년 7월 20일 척큰 극초음속 미사일이 바렌츠해에서 성공적으로 시험되었습니다. 척큰은 시속 11,000km 이상의 속도와 1,000km 이상의 범위에 도달하여 해상과 지상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으며 항공기, 선박 및 잠수함 모두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10개월 전 척큰은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테스트되어 러시아 군대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새로운 발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척큰 외에도 러시아는 특수 전투기를 장착한 킨절과 같은 일련의 다른 극초음속 미사일도 개발했으며 이 미사일은 한때 러시아 대통령이 무적의 무기라고 불렀습니다. 아방가르드 순항 미사일도 있다. 최고 속도는 음속의 27배인 약 시속 33,000km로 기존 요격 체계를 능가한다. 러시아의 전략 미사일 부대는 현재 약 4개의 아방가드 극초음속 미사일 단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무기는 1980년대부터 연구되어 지난 20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한 러시아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다. 킨즈들, 아방가드, 척큰 등 첨단 극초음속 미사일 3기의 체계는 러시아의 군사력 강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있어 강대국 간의 경쟁에서 러시아가 주도하는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 세 가지 첨단 미사일 위에서 언급과 극초음속 미사일의 성과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개발에 투자하고 무인 공중 차량 경쟁에서 다른 나라와 힘과 경쟁을 높이기 위해 소리를 능가, 무인 항공기, 가,의 무인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경주 미래. 러시아의 무기고 업그레이드는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도구로서 러시아의 억지 능력을 보여줍니다. 러시아와 서방 국가 간의 관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모스크바는 서방 국가의 어렵고 도전적인 파트너가 되어 자신의 힘, 영향력 및 글로벌 참여를 계속 강력하게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지난 7월 초 발표한 국가의 신안보 전략에서도 분명히 언급되고 있는데 특히 러시아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의 이동을 보다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채널을 시청하고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